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성격 급한 부자들입니다. 일본의 머니 카운슬러로 활동하는 다구치 도모타카가 쓴 책인데 성격이 급할수록 부자가 되기 쉽다고 말하네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들은 일단 인생이 길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아니, 100세 시대 인생이 짧다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부자들이 생각하는 건 평균 수명이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가의 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진 뒤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때부터 작가 역시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이렇게 변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두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행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다음 기회에 여유가 좀 생기면 하면서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일수록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당연하겠죠. 인생이 길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식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결국 성격이 급하면 원하는 기회를 더 많이 성사시키려고 어떻게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급한 부자는 100%를 목표로 하지 않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본답니다. 일단 시작하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걸 중간중간 보완하면서 계속 실행하는 거죠. 결국엔 무언가를 실천한 사람이 결실을 얻는 거잖아요. 아무리 혼자 상상 속으로 궁궐을 지으면 뭘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시작부터 한 사람이 뭐라도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빠른 성격은 돈을 모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는 저축이잖아요. 저축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20살에 저축을 시작한 사람과 30살에 저축을 시작한 사람의 통장 잔고는 엄청 다르니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당장 돈이 별로 없어도 10,000원, 20,000원이라도 적금 통장을 만듭니다. 반면 신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오르면 가계부부터 정리해보고 이런 식의 핑계를 댑니다. 정말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타이밍을 재는 사이에 1, 2년이 그냥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돈 관리를 해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투자자가 100명이라면 100가지 투자법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투자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잘 맞는 투자법을 찾기 위해서는 빠른 성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 금융상품이나 투자법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기간에 적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중 나와 가장 잘 맞는 걸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 책의 저자 역시 수많은 투자법을 실행해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장기 적립식 투자가 잘 맞다는 걸 알아냈다고 해요. 투자법을 찾는 과정에서도 빠른 성격이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게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 투자법을 찾는 과정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는다입니다. 요즘에는 다행히 금융상품의 투자 문턱이 많이 낮아진 편이죠. 몇만 원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외국 주식이나 채권도 쉽게 거래할 수 있고요. 목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부동산 거래도 부동산 투자 신탁 구조를 이용하면 최소 100만 원 정도로 부동산에 간접적 투자를 할 수 있대요. 관심이 가는 금융상품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시작해보세요. 손해를 봐도 큰 타격이 없는 한도 내에서요. 소액이라도 내 돈을 투자해봐야
그 금융 상품이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고 잘 맞는다면 투자 금액을 조금씩 늘리면 되고요. 맞지 않는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면 됩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에 크게 승부를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거라고 해요. 그러다 이거다 싶은 것에 가속 페달을 밟아 성과를 내는 거고요. 일단 시도부터 해보는 게 모든 투자의 시작이에요. 다만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나와 잘 맞는 투자법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일상생활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너무 거기에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주식 차트를 본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승진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도 봐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성과도 내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주식에만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관리는 어디까지나 노후 준비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 내 본업,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을 확보해야 그 안에서 성격 급하게 이것저것 시도하며 작가가 말한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참는 자에게 복이 늦게 온다고 말하네요. 부자의 관점에서는 참고 견디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돈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1년 정도면 일의 핵심이나 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1년 이상 한 일이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 매력 있는 일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보다 젊을 때부터 계속 이직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자질이 있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게 뭐가 좋냐고요? 우선 변화 대응력을 익힐 수 있어요. 직업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새로운 일에 적응도 해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도 배워야 돼요.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여러 일을 해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잘 맞는지도 더 확실히 알게 될 거고요. 작가는 이직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게 나는 뭘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대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주변의 부자들을 둘러보니 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랍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야 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는 가치관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자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빠르게 끊어낸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참지 않는 거죠. 여러모로 성격이 급하다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성격 급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